최수종. 대한민국의 배우, 여러 스펙트럼의 배역을 소화했으나 특히 사극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유동근과 더불어 KBS 연기대상 4회로 최다 수상을 한 명연기자이다. 최수종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으로 어린 시절은 꽤 유복했다고 한다. 부모 사이도 화목했으며 아버지가 늘 집안일을 손수하고 어머니와 자주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을 그만둔 뒤 남미 국가인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번창하다 온 가족이 이민을 갔으나 당시 중학생이던 최수종은 학업 때문에 한국에 남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등 평탄하게 살았으나 아버지 사업이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졌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외국에서 50대 초에 사망하면서 최수종은 한동안 방황했고 한때 노숙자 생활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신문지를 주면서 덮고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여유를 가진 걸까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생업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여고생의 과외 알바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고생의 아버지가 KBS TV 제작본부 김현진 예능국장이었고 최수종의 외모를 눈여겨본 국장은 최수종에게 배우를 제의했다. 그리고 그 데뷔작이 1987년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다. 이 외에도 1979년 무렵부터 제1합섬의 학생복 엘리트의 모델로도 활약했고 잡지 학생중앙의 표지 모델로도 발탁되었다. 1987년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했는데 드라마 초반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당대 청춘 스타 최재성, 손창민이 주역이고 최수종은 조연의 정도였다. 그러나 드라마가 가면 갈수록 그의 배역이 자리를 잡아가다가 후반에 가선 이미연을 두고 손창민과 삼각관계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드라마의 중심에 잘 잡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최재성, 손창민과 함께 당대의 청춘 스타로 이름을 날렸다. 거기다 KBS 1일 드라마 서울뚝배기의 주연을 맡아 도지원의 파트너로 데이트를 쳤다. 이로써 소녀들의 우상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 연기력까지 보였다. 이후 주 무대를 MBC 쪽으로 전환, 배종옥, 이은경과 함께 연기한 행복어 사전으로 눈길을 모았고 또 한 번 배종옥과 연기하면서 음정이까지 곁들인 도시인의 출연에 발랄한 청년 스타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최진실과 연기한 한국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 질투에서 이런 이미지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발랄하고 현대적인 청년 역으로 인기를 끌던 와중에 갑자기 노선을 전환해 아들과 딸에 출연했다. 부담스럽고 편파적인 어머니의 애정과 그 와중에 희생당하는 누나 사이에서 고민하는 1960, 70년대를 살아가는 어느 우유부단한 젊은이 이기남 역을 훌륭하게 연기했다. 이 드라마로 김희애는 인기의 정점을 찍었고 최수종 역시 자신이 청춘 스타 이미지로만 먹고 사는 연기자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증명했다. 파일럿에서 다시 한번 발랄한 현대 청년 스타일로 사랑을 받은 후 몇 개의 드라마의 주연을 맡다가 주무대를 다시 KBS로 옮겼다. 1일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은 바람은 불어도에서 재치 있는 막내 아들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그의 주가가 가장 상승했던 시점은 역대 TV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인 첫사랑의 주연으로 나왔을 때이다. 이승연, 박상원, 배용준, 최지우 등과 함께한 이 드라마에서 최수종은 첫사랑인 이승연과 끝내 맺어지지 못하는 비극적인 훈남 이미지를 극적인 연기로 풀어냈다. 최수종 본인은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으로 꼽고 있다. 게다가 1년 뒤에는 유동근, 최시라, 염정아 등과 함께한 시대극 야망의 전설에서 혼신의 연기로 생애 첫 연기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이렇게 데뷔 때부터 1990년대까지 최수종은 명랑한 청년 스타일과 가족과 시대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남자 스타일을 오가며 히트작을 양산한 연기자였다. 거기다 각종 토크 프로그램에도 출연, 드라마에서 써먹은 명랑 청년 스타일의 캐릭터에 걸맞는 오도방정과 입담으로 주말 KBS, MBC 쇼 프로그램의 MC와 시청률을 보장하는 게스트로 활동하면서 당대의 예능을 주름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도 입담으로 시청률을 올리다 보니 아예 최수종이란 이름을 걸고 토크쇼도 진행했고 이 토크쇼 역시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 오늘날로 치면 유재석에서 좀 덜 독하고 좀 더 부담 없이 웃긴 스타일, 특히 일밤에서 이경규와 같이 호흡을 맞추는 최수종의 모습은 최수종이 코미디언으로서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3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최수종은 두 번째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그 역할이 KBS가 기획하던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의 주인공 왕건, 대하사극의 아이콘이 된 지금으로선 믿기지 않겠지만 의외로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청춘 스타가 무슨 사극이냐, 최수종이 사극을 한다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최수종이 왕건? 안 어울리겠는데 정도였다. 실제로 태조 왕건이 방송하기 전에 예고편에서 최수종이 왕건으로 나와서 수염을 붙이지 않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몇몇 시청자들이 웃기까지 했다. 2000년 3월 3일 공사 창립 27주년으로 방송된 쇼 KBS 2000 생방송에서 왕건 복장 차림으로 KBS 홀 무대에서 선공개된 적이 있었다. 사실 최수종이 사극 연기를 한 게 태조 왕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데뷔 초기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에서 사도세자와 철종 역을 한 적도 있고 정보석, 염정아와 함께 한 드라마인
야망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젊은 선비 역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청춘 스타 이미지가 워낙 강했던 데다가 상대적으로 사극 출연작이 많지 않았던 최수종의 사극 연기에 대한 우려는 컸었다. 그러나 최수종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온유함 속에 강함이 숨겨져 있는 왕건 역할을 잘 소화하면서 중후한 이미지의 사극 배우 일명 수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거기다 최수종은 왕건이란 이미지에 시청자가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도 즐기던 쇼 프로 게스트 출연을 왕건 방영 기간 동안 일절하지 않을 정도로 공을 쏟았고 그런 노력은 노력만큼 보답을 받았다. 그리고 태조 왕건 종영 후 가족 오락관의 왕건팀이 나온 왕건 오락관, 출발 드림팀의 왕건 출연진이 나온 왕건 드림팀과 같은 예능 출연을 하기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는 거의 완전한 사극 전문 배우로 전환태양인 이재마, 혜신, 대조영 등 KBS의 대표 사극에서 모두 주연을 꿰찼다. 이런 이유로 2000년대 들어서 드라마를 본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최수종이 사극 전문 배우, 특히 왕이나 장군 전문인 줄 안다. 최수종이 사극 전문 배우로 성공한 데에는 그의 체력과 운동신경이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한다. 최수종은 연예인 축구단에서 센터 포워드를 도맡았을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으며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체력도 발군이라는 게 중평이었다. 산에서 들에서 무거운 갑옷 입고 칼과 창을 휘두르며 말을 타고 달려야 하는 사극 연기를 하려면 고도의 체력과 운동신경을 갖춰야 하는데 최수종은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운동 능력 외에도 사극에서 최수종의 투입 빈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는 동안 외모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대부분 사극의 주인공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 시기가 중년 시기라서 기존 사극들은 주연 배우의 나이가 젊어봐야 30대인 상태였고 이로 인해 청년기를 다룰 경우 젊은 배우를 따로 캐스팅해 청년기를 다룬 후 중년 시기로 점프해 시작하거나 해당 배우가 분칠하고 젊은 척을 해야 되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는데 40대 후반 시절 최수종은 조금만 분칠하고 보정하면 30대 중반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동안 외모를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인공의 청년기부터 장년기까지를 한 배우로 표현할 수 있어 인물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도 면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2010년에는 전우라는 한국전쟁 드라마에서 비교적 현대적인 배역으로 등장했다. 사실 전우도 시대극이지만 이 정도면 다시 연기 변신을 시도한 셈이다. 너무 사극에만 나와서 지겹다, 똑같은 연기만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믹한 연기나 정극에서의 진지한 연기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역량이 있는 검증된 배우이기 때문에 다시 역할을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사극을 하는 바람에 직업병이 생겼는데 은연중에 말투가 자기도 모르게 사극화된다는 점이다. 이런 건 최수종뿐만 아니라 최재성 등 대부분 사극 위주의 배우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전우의 다음 작품은 현대극인 프레전트로 골랐으며 절대선이 아니라 악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프레전트는 매우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2년 뒤인 2012년에는 광개토 태왕의 후속작 대왕의 꿈에 김춘추 역으로 캐스팅되어 또 왕 역할을 맡았다. 정리하면 최수종은 삼국을 통일한 뒤 발해를 창건하고 청해진을 설치한 후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도 통일하며 거란군을 격퇴하고 조선을 구한 뒤 뒤주에 갇히기도 했으나 사상의학을 확립했으며 한국 전쟁에도 참전한 후 실미도에 끌려가 죽을 뻔할 위기를 넘기고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 건설에 앞장서 그 지지 기반으로 경선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였으나 정말 다행히도 무죄임이 입증되어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잘 지내고 있다. 2012년 9월 대조영 이후 오랜만에 대하드라마 대왕의 꿈에 출연했는데 이때 불운이 많이 겹쳤다. 촬영 도중 낙마 사고를 당해서 쇄골과 손에 골절상을 입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2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극은 별로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최수종의 부상으로 인한 캐릭터의 부재가 대왕의 꿈 드라마가 흥행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주연 배우가 다쳐 누워있으니 주인공이 몇 주째 드라마에 나오지 않고 대신 목소리만 줄창 등장한다. 물론 부상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므로 최수종 탓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드라마는 다른 악재도 많았다. 심지어 최수종뿐만 아니라 대왕의 꿈 전반부 주역이던 선덕여왕 역의 박주민은 자택과 촬영장을 오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부득이하게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해당 배역은 홍은희가 대신 맡기도 했다. 최수종은 사실 후에 밝히길 6개월 이상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2주 만에 억지로 퇴원을 해서 촬영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아무튼 자신이 맡은 김춘추를 다룬 많은 역사 서적을 탐독하면서 배역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고 한다. 심지어 마지막 대사 리딩 연습 때에는 배역에 대한 몰입과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만 울음을 터뜨렸을 정도라고. 여담이지만 촬영 현장에서는 수시로 사비를 털어가면서 연기자들에게 밥차를 불러 대접하는 등 출연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어 스태프들에게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상기한 사극 네타가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덕에
2013년 8월 10일 SNL 코리아의 호스트로 출연했을 때 사극왕 최수종이란 제목의 디지털 쇼컷에서 본인 역으로 메타 개그를 했는데 본인이 맡았던 주요 배역들이 거의 다 나왔다. 안 나온 배역들도 중간에 최수종이 대본을 들여다보는 장면에서 조연 파트에 다 적혀 있었다. 쌍꺼풀 메이커에서는 궁예 분장을 한 김민교가 수종 내 이놈의 차기작은 퇴계 이왕이니라 하고 드립을 날리면서 1,000원권 지폐와 최수종의 눈이 합성된 장면이 나오는데 싱크로율이 장난 아니라 이러다가 퇴계 이왕 드라마가 나온다면 캐스팅될지 모른다. 2010년대 들어선 사극 드라마에는 별로 출연하지 않고 있다. 장영실을 끝으로 정통대하 드라마에 맥이 끊겨서 출연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기도 하다. 2014년 TV조선 불꽃 속으로에선 포스코 박태준 회장을 모델로 한 박태영으로 분해 일제시대와 6.25의 혼란을 이겨내고 제철소를 건설하는 기업가 역을 맡았다. 이때 51세인데 30대 역을 맡았다. 2016년 KBS에서 한종합작으로 방영하는 임진왜란 1592에서 무려 이순신 역할로 캐스팅되었다. 오랜만에 사극 출연이지만 5부작이고 극 자체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방영 당시 큰 반향은 없었다. 하지만 최수종이 이순신을 연기했다는 사실 자체는 대중들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이후 배우 메타 개그의 중요한 마스터피스를 장식하게 된다. 아무튼 사극으로 다져진 그의 입지는 KBS를 대표하는 드라마 배우이면서 방송사를 막론하고 많은 드라마 배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연기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막내 김일령이 간호사 리예화에게 우리말 어투가 아닌데 누나는 어디 출신이십니까? 라고 묻자 예화가 고려인이라고 답하는데 고려요? 그거 최수종이 세웠다가 유동근한테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거 엄청 오래된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신이 있다. 우습게도 그 드라마에는 최수종의 조카인 조태관이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이자 예화의 남편인 다니엘 스펜서 역으로 출연하고 있었다. 2023년 KBS 모던 코리아 방송의 날 특집편에 나와서 최수종 스스로 안녕하세요 KBS 공무원 최수종입니다 라고 소개할 정도. 2018년 동상이몽에 출연해서 잠깐 언급한 바에 의하면 붓글씨도 제법 잘 쓰는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8년 9월 대왕의 꿈 이후 5년 만에 KBS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4편으로 복귀했다. 드라마 초반에는 안타까운 아버지 캐릭터라는 특성이 돋보였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최수종이 막장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청률의 제왕답게 무려 49.4%를 찍은 대성공으로 최수종의 위상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다. 그 후부터는 예능에도 출연이 늘었다. 동상이몽 이와 아는 형님에서 맹활약했다. MBN 친한 예능에 고정 출연했다. 202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정부 주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 영웅에게에서 진행을 맡았으며 2021년 1월 2일 팽현숙 동갑내기 최양락이 KBS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하차하고 후임자로 캐스팅되어 2021년 1월 9일 아내 하이라와 함께 나레이션 담당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출연하였다. 이후 아내 하이라와 함께 세컨하우스의 2시즌에 걸쳐서 고정 출연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대하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의 강감찬 역으로 7년 만에 사극에 복귀하게 되었다. 태조 왕건에서 본인이 고려를 건독한 왕건 역할, 대조영에서 본인이 발해를 건독한 대조영 역할을 맡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본인이 건독한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에 맞서서 본인이 건독한 또 다른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 배우 개그가 성립된다. 또한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에 이어 귀주 대첩의 강감찬까지 맡아서 이제 살수 대첩의 을지문덕만 맡으면 한국사 3대첩을 이끈 명장을 모두 맡는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강감찬 역할을 통해서 16년 만에 KBS 연기대상을 수상의 개인 통산 4번째 대상 수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후 드라마는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심해지고 원작 소설의 작가와 제작진과의 갈등이 커지며 최수종을 비롯한 출연진들의 열연이 아깝다는 평이 많아지고 있다. 고종, 순종 다음 최수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극에서 맡은 배역들이 대부분 왕 아니면 장군이다. 데뷔 초반부터 조선시대 왕이나 왕자 역할을 많이 하다가 본격적으로 스타가 된 이후에는 현대극에 집중하고 사극에 출연하지 않았다. 흔히 우리가 아는 2000년의 태조 왕건부터 본격적으로 사극에 많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조선시대 왕보다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왕 역할을 매우 많이 맡았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특이하게도 SBS 드라마에는 단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다. 백제시대랑 고조선만 하면 한국사 완성이라는 드립도 있다. 커리어의 대부분을 드라마와 브라운관에 투자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영화 커리어는 위 필모그래피처럼 연기력과 경력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특히 커리어 초창기의 영화 출연작들은 거의 흑역사 수준, 결과론적으로 연기 톤이 템포가 넉넉한 드라마, 전극에 최적화된 편이고 차인표처럼 드라마 전문 이미지가 생겨난 탓도 있다. 영화 전문처럼 굳어진 안성기나 송강호와는 상극의 스타일인 것이다. 1990년 남기남 감독의 영화인 슈퍼맨 일지매에선 변신 히어로도 해먹었다. 심지어 이 영화에선 얼굴 나오는 장면도 얼마 안 되며 거의 복면 쓴 스턴트맨이 연기를 다 한다. 그러나 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출연료를 건넨 이 영화 덕분에 최수종은 곰팡이 슬던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당시 최수종은 데뷔하자마자 청춘 스타로 등극했지만
집안의 빚을 갚고 이민 다 있는 동생 뒷바라지를 하느라 돈을 벌어도 모두 못하던 상황이었다. 다행히 같은 해 1990년 당대의 청춘 스타이던 하이라와 같이 출연한 영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가 쏠쏠한 인기를 끌면서 여러 청춘 영화에 연속해서 주연을 맡는다. 이미연, 홍학표와 함께한 비게인 5를 좋아하세요. 다시 하이라와 함께 찍으면서 김민종, 변진섭까지 나온 너에게로 또다시, 또 하이라와 함께 찍은 별이 빛나는 밤에가 이 시기의 영화들이다. 그러다 오연수와 함께 연기한 치고박는 신혼부부 이야기 아래층 여자와 위층 남자가 좀 히트를 했고, 그 덕인지 몇 년 후에 김혜선과 신혼부부로 치고박는 이야기인 키스도 못하는 남자를 찍었는데 키스도 못하는 남자가 별 대미를 못 보기도 했고, 이후로는 전국 위주의 드라마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지 않고 있다. 탁월한 연기력을 가졌지만 시리즈로 기획된 드라마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인 만큼 굳이 영화계로 복귀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철가방 우수스라는 작품의 노 개런티로 영화계에 오래간만에 컴백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배우들 중 최고를 달리는 시청률의 제왕이다. 드라마 커리어로 최수종을 뛰어넘는 필모를 가진 배우는 없다고 보는 게 편하다. 심지어 유튜브 및 OTT가 대세로 떠올라 전체적으로 드라마 시청률이 하향세였던 2018-2019년에 출연한 하나뿐인 내 편은 50%에 육박하는 성적을 냈다. 사실상 드라마 흥행 측면에서는 최수종을 넘은 배우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참고로 여기 나열된 시청률은 전부 최고 시청률만 모은 것이고 중박 이상까지 나열하면 더욱 많아진다. 그의 데뷔작인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정확한 시청률은 알 수 없지만 최수종의 언급에 의하면 그 당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작품이었다고 하고, 서울뚝배기나 행복어 사전도 시청률이 높았다고 한다. 대조영 이후의 작품들은 아쉬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세운 기록만 봐도 역대급에 해당된다. 태양인 이제마도 28% 정도이고 중박 이상의 작품까지 생각하면 더욱 많아진다. 워낙에 다양한 드라마를 히트시키다 보니 최수종의 상대역을 맡은 여배우들 사이에서 상대역이 최수종이라면 안심하고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2006년 최수종은 과감한 외적 변화를 시도한다. 바로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것. 그러나 톱스타라는 사회적 위치와 기존의 모범적 이미지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 곧바로 시청자로부터 질타가 쏟아졌으며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관련 기사 이에 최수종은 반성한다는 사과문과 함께 해당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를 해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지으나 이후 터진 학력 위조 사건과 겹쳐 한동안 방송 출연이 힘들게 됐었다. 2007년 연예인 학력 위조 논란 때 최수종도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최수종은 대외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하며 활동해왔다. 여기에 대해 논란이 인 것. 사실 확인 결과 결론적으로 최수종은 198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에 합격은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아 학교에 재학하지는 않았다. 학력 위조 열풍이 거셌던 2007년 당시 이와는 무관할 듯 보였던 배우 최수종마저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다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다니지도 않았던 학교임에도 학교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여 그 학교 출신 마냥 행세를 해왔었기에 논란은 더욱 불거졌었다. 관련 링크에 이른바 국민배우로 불리던 되었고 대외적으로도 바른 생활 이미지만을 보여왔었기에 그 충격은 한층 더 깊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의도적인 위조가 아닌 전달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0년대부터 최수종 자신이 직접 여러 매체를 통해 해당 대학 재학 및 졸업 사실을 언급했으며 1994년에는 동문 자격으로 외대 건학 40주년 기념행사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또한 총 3권으로 발간된 본인의 자서전 모두에서 해당 대학 재학 및 졸업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배우 최수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관련 링크이 또한 이후 주장한 유학 생활에 대한 언급도 악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일었었다. 관련 링크 3. 그러나 이후 외대 무역학과에 합격은 했었으나 집안 형편 때문에 등록하지 못했다는 해명으로 사건의 포커스가 해당 대학 재학이나 졸업이 아닌 해당 대학 합격 유무로 옮겨갔다. 최수종의 배명고 고3 담임을 맡았던 신석인 씨가 최수종이 외대에 합격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며 생활기록부에도 기록하였다고 증언했고, 배명고 측에서도 최수종이 외국어 대학에 합격된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에 공개된 최수종의 생활기록부에는 졸업 성황안에 외국어 대학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배명고 담임교사 최수종 외대 합격 사실 생활기록부 공개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도 최수종이 1982년 외대 무역학과에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한국외대 최수종 합격 사실 공식 확인. 사실 학력 위조 연예인 중 제일 논란 없이 잠잠해졌는데 이는 유명 대학일수록 졸업보다 입학이 압도적으로 어렵고 힘든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대야 예나 지금이나 명문대학 중 하나지만 최수종이 입학할 시절의 대학 학사관리는 지금보다 더 널널한 편이었다. 따라서 최수종이 재정적 사정만 아니면 일단 들어가서 뭘 했든 졸업은 따놓은 당상인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더더욱 관심에서 멀어졌다. 나중에는 해당 대학 측에서 최수종에게 명의의 졸업장을 건네주어 동문으로 인정해주었다 하더라라는 루머도 돌았지만 이는 학력 위조 사건이 터지기 한참 전의 일이며 되려
최수종 본인이 명예졸업장을 고사했었다. 이와 같이 큼직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통에 배우 최수종에 대한 도덕성은 막대한 상처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2010년 KBS 전으로 복귀할 때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했다. 허나 당시 최수종의 대처 방식 또한 그리 훌륭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앞선 대부 업체 광고 논란이나 학력 위조 사건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모두 매니저 탓으로 돌려 비난을 키운 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 관련 링크 5 관련 링크 6위는 2010년 이효리 표절 사건의 대처 방식과 유사점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이미지에 흠이 가긴 했지만 2000년대 후반 상당수 연예인들이 입학 자격이 없었음에도 명문대 출신임을 사칭하거나 분교 출신임을 알리지 않고 본교 출신 행세를 해온 사실이 발각되는 와중에 진짜로 명문대 입학 자격을 얻은 사실이 대학교 측에 의해 공식 확인되면서 오히려 공부해서 명문대 합격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대중들에게 동정을 받은 면도 있다. 이후 최수종은 2008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여 현재는 대학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비판의 여지가 있는 위의 다른 논란들과 달리 병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위의 학력 논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원인인 듯하다. 2004년 장혁, 송승헌, 한재석이 병역 비리에 걸렸을 때 덩달아 논란이 되었는데 어렵게 합격한 명문대를 포기해야 했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데 사실이고 공소시효도 지난데다가 면제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에 이미 만 40세를 넘어버려서 민방위 대상조차 아니었기 때문에 큰 논란으로 번지진 않았다. 또한 상계 연예인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게 최수종이 징병 신체 검사를 받았던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다. 이때는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던 시절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자식 5명을 두는 것 정도는 기본이었다. 이러한 풍경은 90년대 중반 IMF 이전까지 이어졌으나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는 인구가 줄어들더니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세대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 병역 자원은 넘쳤고 거기에다가 군 복무 기간은 3년으로 지금에 비하면 현저히 길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이유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방위병으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 군대를 가고 싶다면 자원 입대를 하면 됐었다. 1950년대생과 86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훈련소는 갔다 왔어도 군 복무는 안 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최수종보다 어린 정준하처럼 4대 독자라서 박명수나 이윤석처럼 시력이 안 좋다는 이유, 최불암 시리즈 같은 유머 소재로 흔히 쓰인 평발 등등 1970년과 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현역 판정 비율이 현재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지니고 있었으면 병역 면제가 되거나 방위병으로 복무했으며 대학 등록도 못할 정도의 생계 문제면 면제 사유로 충분했다. 병무청 통계 자료에 근거한 1969년생의 면제율은 30.5%이다. 동아일보 출처기사 또한 40년대생 38.5%, 50년대생 33.8%로 시대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으므로 최수종과 같은 62년생들은 60년대생을 통틀어서 낸 저 수치보다 면제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어쨌거나 당신 10명 중 3명 이상은 면제받는 시절이었으므로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못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운 사람이 면제받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논란과 달리 탈법적이거나 문제될 부분이 없으며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도 적다. 비슷하게 생계곤란으로 면제된 사람으론 리쌍의 길, 배우 조정석이 있다. 오죽하면 연예인 병역비리를 고발한 기사에서도 최수종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지 못한 대중들의 착각이라고 후속 기사까지 냈을 정도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극 레전드 배우로 유동근과 함께 꼽히는 경우가 많다. 특징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유동근은 조선 국왕을 여러 번 연기했고 최수종은 신라, 발해, 고려, 조선까지 여러 나라 왕을 골고루 맡은 편이라 역할은 또 안 겹치는 편.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는 선배, 성실한 후배로 존중하며 98년 영인년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서로에게 시상자와 수상자로서 상을 주고받는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사극 주역 경력 때문에 학원가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일부 강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농담 삼아 역사 왜곡의 천병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이처럼 고루 분포된 사극 배역들이 여러 보스들을 상대하는 와중에서도 유독 거란과 상성이 좋지 않다. 대조영에서는 주인공 대조영 역을 맡아 거란 출신 설인기 이해고와 대립했고 태조 왕건에서는 그 유명한 만부교 사건을 일으킨 왕건 역을 맡았으며 이제 고려거란 전쟁에서는 아예 강감찬 역을 맡아 거란을 박살낼 예정이고 히어로 갤러리에서 정복자 캉에 빗대어 정복자 최수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8년 9월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4편의 주역으로 출연이 결정됨으로써 2011년 프레지던트 이후 7년여 만에 현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고위층이 아닌 서민층의 아버지로 출연하게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박상원과도 호흡을 한다는 것에 더더욱 주목되었다. 사극 연기를 할 때는 국어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는 장단음을 일일이 체크해서 발음한다고 한다.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은 임혁, 한인수 등의 사극 전문 선배 배우들에게 직접 물어본다고 한다. 같은 선역 배우라고 하더라도 박상원이나 김동현처럼 억지로 선역을 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얼굴이 진짜 주인공상이다. 박상원은 너무 특징 없이 밋밋한 인상 때문에 악역 연기자가 갖춰야 할 강렬한 임팩트가 없고, 김동현은 되려 악역에 더 가까운 얼굴로 선역을 해서 괴리감이 크지만, 최수종은 진짜로 선역에 걸맞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얼굴이다. 현대극을 더 많이 하던 20대 30대 때는 가족 식사 장면이 많았는데 모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비면 소품인 음식을 다 먹기도 했고, 본인의 대사가 적어서 연결에 문제가 없는 장면이면 많이 먹은 적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절약 정신 때문에 아까워서 먹었다고 하는데 의외로 소품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촬영 종료 후 버리는 게 아까웠다고. 20대 후반 30대 때는 예능 진행과 출연도 많이 했기에 촬영장 비화도 한 번씩 방송에서 스스로 말하곤 했었고, 이 이야기는 90년대에 같이 연기한 배우가 최수종이 진행하던 방송에 출연하자 소품 음식을 가장 잘 먹는다고 말하는 바람에 본인도 말했었다. 드라마에서 늘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생존한다. 야망의 전설에서 사형을 당할 위기였는데 형인 유동근이 구해줬고, 첫사랑에서는 군 복무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깨어나게 된다. 저 푸른 초원위에서는 희귀암에 걸리지만 수술해서 완치하게 되며, 태조 왕건과 대조영에서는 전쟁과 결투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고, 전후에서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다. 프레전트에서는 총격을 당하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경호원들의 경호로 살아남는다. 하지만 드라마 해신에서는 연문역의 송일국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면서 연기 데뷔 17년 만에 죽는 연기를 하게 된다. 대왕의 꿈에서도 병환으로 사망하고, 영화 철가방 우수시에서는 중국집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1박 2일 시즌 4완도 특집에서 사극 장면을 모아놓은 다음에 역사 인물을 맞히는 퀴즈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출연자 모두 똑같은 사람만 보여주고 누가 누구인지 고르라니 말이 되냐 고 항의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인물들을 연기한 사람이 모두 최수종이었기 때문이다. 카리스마도 대단해서 드라마 전후 촬영 당시 최수종을 때려야 하는 신에서 그걸 맡은 후배 배우들이 속으로 죽을 맛이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야망의 전설을 촬영했을 당시 폐소공포증이 생겨버려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다고 한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제대로 못 보고 나와야 할 정도였다고. 최수종이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한 작품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1998년 연기대상 대상과 1999년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최수종 최고의 연기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의 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야망의 전설은 대부분 인정하는 편이다. 촬영장에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린다고 한다. 인심 또한 포한 편이라 대왕의 꿈 한 화분 촬영 뒤 회식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뜰 때까지 자기에게 사인 요청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었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주로 선한 인물 역할을 맡은 편이다. 사실 한국 사극 자체가 주인공은 한없이 선하기만 한 영웅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최수종이 주인공을 주로 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크다. 즉 선역만 맡은 게 아니라 한국 사극의 고질병 때문에 주인공을 맡다 보니 저절로 선역 위주로 맡게 된 것이다. 그나마 한국 사극이 이런 클리셰에서 웬만하면 벗어나려는 추세다 보니 최근작에 가까운 대왕의 꿈의 김춘추는 양면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연기한 편이다. 다만 악역을 아예 안 맡은 건 아닌데, 과거 1990년대 중반 KBS 주말 예능에서 파우스트를 패러디한 최수종의 파우스트란 코너에서 메피스토펠레스를 모델로 한 악마를 열연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절망에 빠진 인간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 교묘하게 계약을 이끌어내고 마지막에 나락에 떨어뜨린다는 내용.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대부분이다. 다만 자기가 당하는 에피소드들도 나왔는데, 하나는 사고로 사망한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했지만 그가 연인의 행복을 빌려 타락하지 않자 대꿀멍해버렸고, 최종화에서는 자신이 계약시킨 한 인간이 나락에 떨어진 끝에 자신의 후배의 악마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홍경인이 너무 잘해 최수종은 잘려버리는 장면도 나온다. 본인도 자신이 계속 선역, 주인공 위주로 배역을 받다 보니 되려 이를 진료하고 있다. 그래서 악역, 그것도 사연이 있는 악역이 아니라 완전히 천하의 개쌍놈 역을 한 번쯤은 맡아보고 싶다고 한다. 대왕의 꿈을 촬영하다가 진짜로 생사를 오간 적이 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씬을 찍다가 말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 말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낙마한 최수종은 바닥을 막 뒹굴다가 하수구에 처박히면서 오른쪽 등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상까지 입었다가 겨우 살아났다. 거의 죽다 살아났다는 말에 적합할 만큼인 사고를 당했음에도 최수종이 진짜 대단하고도 무서운 게, 등뼈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수술한 지 2주 만에 퇴원해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서 촬영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사극을 촬영할 때 특유의 복식으로 끌어올리는 발성을 하다 보니 대사를 할 때마다 온몸이 울려 통증이 극심하게 몰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극 중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이 언성을 높이는 장면에서는 대사 한마디 하고 통증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쉬고 다시 한마디 하고를 반복했다. 다만 아쉽게도 드라마는 흥행에 실패했고, 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수종의 중도 부상으로 인한 연기 공백도 그중 주원인 중 하나가 돼버렸다. 즉, 이 당시 최수종에겐 정신적, 육체적으로서의 침체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들던 시기였다. 여배우들 중에서는 최시라와 7번이나 같은 작품을 찍었으며 아내인 하이라와 5번, 최진실 염정아 이승연과 3번, 김지수 이은경호 연수 이미연이인 해채정환과 2번의 작품을 함께하였다. 30년이 된 연기 인생 중에서도 현재까지 SBS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다. 다만 2003, 2004년 예능 최수종 쇼의 MC를 맡은 적이 있으며 2018년 2월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하는 등 예능 프로그램에는 나온 적이 있다. 데뷔는 KBS로 했으며 청춘 스타 시절에는 MBC에도 자주 출연했으나 40세 이후는 대부분 KBS 위주로 출연하고 있다. 최수종의 부모님 2분 모두 이북실향민 대한민국 출신이며 최수종 본인 또한 이북실향민 2세이다. 아버지는 함경남도 함흥시가 고향이시고 어머니는 황해도 희두시가 고향이시다. 본 문서 하단에도 서술되어 있듯 최수종의 얼굴형은 전형적인 평안북도형상이라고 한다. 선하고 이쁘장했던 외모와 왜소해 보이는 체격과 달리 생각보다 한 주먹 한다고 한다. 권투를 배운 적도 있다고 하는데 권투 꽤나 한다는 이계인이 수종이 싸움 잘한다며 이동준 같은 놈 아니면 수종이랑 붙으면 맞아 죽는다고 언급했다. 사랑하세요 하는 주말 드라마에서 복싱 선수 역할을 맡을 당시던 복싱 선수이자 절친인 조성규에게 복싱을 배웠다. 그 외 발언으로는 해동검도의 창시자 겸 배우인 나한일의 말에 의하면 연예계에서 임성훈을 제외하면 주먹으로는 적수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생긴 것과 달리 실전 강자라는 최수종의 이미지 때문에 뜬금없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최민수다. 워낙 터프가이 이미지가 강했던 최민수였기에 최민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최민수가 그런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주먹이 약하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센 척하고 폼 잡던 최민수가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잘못 걸려 된통 맞았다더라 는 식의 루머도 많이 돌았는데 여기서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에 자주 언급되던 연예인 중 하나가 바로 최수종이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 최수종의 싸움 실력이 알려진 터라 최민수와 달리 최수종의 전투력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맘에 들지 않는 최민수를 혼내준 인물로 최수종이 자주 꼽혔던 것으로 보인다. 최수종 본인은 이런 루머에 대해선 일절 언급한 바 없으며 피해자인 최민수는 여러 방송에서 직접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역사가 좋기 이 30년은 넘어가는 아주 오래된 루머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딱히 믿을 만한 증언이나 증거는 전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카더라 수준의 뜬 소문이었고 이제는 세월이 너무 지나갔기에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 싸움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이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청소년 시절 축구선수를 해봤던지라 연예계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 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해서 최수종의 골든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한국 연예인팀의 일원으로 일본 연예인들과 친선 축구 경기를 가진 적도 있다. 축구가 아니더라도 나한일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 단련하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고 한다. 운동신경이 탁월하다는 점도 그가 사극에서 장군 역으로 자주 캐스팅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과거 출발 드림팀이나 각종 예능 등에서 축구나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사 운동신경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두산 베어스와의 서바이벌 영광의 탈출이란 대결을 했었는데 무술인 이상인과 도로왕 정수근과 함께 결승전까지 났었고 3명 중에 달리기가 제일 빨라서 우승은 기정사실이었지만 발목이 접지르는 바람에 기권했고 이상인은 정수근한테 패배하게 된다. 이때가 38세였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운동 능력의 소유자. 축구 사랑으로는 단순한 팬을 넘어선 수준. 새벽 4시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와 딱 1시간만 자고 바로 나가기 위해 축구복을 입고 잘 정도라고 한다. 뭉쳐야 찬다에 나가 58세라고 믿기지 않는 스피드와 타락방 및 좋은 팀력을 보여주며 연예계 메시한 걸 증명했다. 연예인 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인지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5년 정도 젊은 34세가 나왔다. 다만 운동신경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져서 양반다리는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극에서 양반다리가 필요할 때는 저고리로 감춘다고 평소에는 화를 거의 안 내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축구할 때만 되면 승부욕이 강해져서 화를 자주 낸다고 한다. 얼마나 심한가 하면 아들과 함께 축구하는 중에도 시합이 잘 풀리지 않자 소리를 지를 정도이고 친한 선배 연기자인 이덕화의 증언에 의하면 시합하다 지거나 다치면 짜증을 낸다고 한다. 하이라도 최수종이 평소에는 얌전한데 축구할 때만 되면 거칠어져서 늘 다칠까봐 걱정이라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호흡이 긴데야 사극을 여러 번 해보았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닌 탓에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도 승마 실력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소문도 있다. 또 붓글씨도 꽤 쓸 줄 안다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고 한다. 대신 촬영 당시 어떤 후배 연기자가 2시간이나 지각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섭게 꾸짖었다고 한다. 실제 라디오를 할 때도 10시 시작이라면 7시에 미리 나와 있고 유퀴즈에 나온 바로는 분장차도 안 나온 시간대에 미리 가 있는 듯하다. 아내인 하이라와는 한국 연예계에서도
가장깨가 쏟아지는 인꼬 부부. 기념일마다 언제나 다른 이벤트를 개최해준다. 그리고 아내인 하이라와 자식들에게 존댓말을 쓴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벤트에 황제답게 각종 기념일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유일하게 하이라의 생일을 깜빡한 적이 있었으니 2004년도에 중국에서 드라마 해신을 촬영할 때였다고 한다. 그 이후 하이라가 연극을 마치고 축하를 해줘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중국에 있었던지라 본인이 직접 축하해주지는 못하고 친한 선배인 이덕화에게 축하 편지를 낭독하는 걸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덕화는 그 내용이 너무 닷살스러워서 본인이 다 읽지 못했다고 했다. 중요한 건 낭독을 듣던 하이라는 울었다고. 이러한 애정 행각 덕분에 최수종과 교분이 있는 연기자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면 최수종 선배처럼 해달라고 해서 죽겠다 며 통사정을 할 정도라고 한다. 오죽하면 최수종과 하이라 같이 나오는 TV 회차를 보는 네티즌이 대한민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수종을 3,000명 복제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자, 그 말에 다른 네티즌이 그 3,000명의 복제품 최수종은 하이라만을 쫓아다닐 거라는 답변을 했다. 최수종 본인은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격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역시 연예계의 애처가로 익히 알려진 차인표는 토크쇼에 출연하여 자신도 애처가라는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최수종 선배의 스케일이 너무 커 자꾸 주눅들고 시네라의 눈치가 보인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 이재룡 또한 예능에 출연하여 차인표와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22일 배우 최수종 하이라 측이 이혼을 언급한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차에 일남일녀가 있는데 딸 최유선은 아내 하이라를 쏙 빼닮아 화제가 되었다. 청춘 스타의 연애가 지금보다 더욱 금기시되던 시절 최수종과 하이라의 열애설은 오랫동안 카더라로 떠돌았고, 둘이 결혼에 골인했을 때는 드디어 결혼했네 라는 반응이었다. 당시 하이라와 절친이었던 시네라는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며, 아역 배우였던 정태우도 당시 하이라랑 드라마를 함께 했었던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덕화와는 세대와 나이를 초월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친한 사이다. 최수종은 이덕화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하며, 이덕화 또한 최수종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이라가 유산을 4번이나 하는 아픔을 겪은 후에 다시 아이를 가졌을 때 이덕화가 토종붕어 월척급 이상 100여 마리를 잡아다가 구워서 먹게 해줘서 순산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일을 겪은 후에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 이덕화와는 서로 가족 같은 관계라고 칭할 정도이며, 심지어 아내인 하이라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다. 그런 이덕화와 배우로서는 대조영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원수 사이로 나온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21세기 들어서 한 다큐를 제외한 한국 사극의 유일한 강감찬 역을 한 사이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코믹 댄스로 일세를 풍미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코믹 댄스 최수종으로 통할 정도, 각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나와 막춤을 춰대면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내인 하이라라 춤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한다. 하도 잔소리를 들어서인지 나중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히라가 이미지 망가진다고 춤추지 말랬는데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춘다. 2017년 2월 6일부터 KBS 제1라디오에서 유열의 후임으로 매일 그대와의 진행을 맡았다. 2018년 가을 개편 때 조규찬에게 DJ 마이크를 넘겼다. 과거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여 학창시절 은사를 찾았지만 수소문 끝에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남자다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마음이 여린 부분이 많아서 생각보다 쉽게 눈물을 보인다.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KBS 연기대상을 1998년, 2001년, 2007년, 2023년 4번 수상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꼭 울음을 터뜨렸을 정도. 심지어 아내 하이라가 1993년 연기대상을 받았을 때에도 무대에 같이 올라 수상자인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을 때에는 자신이 영화에서 연기한 캐릭터 김우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꾸 눈물이 터져 진행이 힘들고 본인도 민망해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면 울음이 터질 만도 하다. 대조영에서 자기의 아버지 역할이었던 임역을 방영 이후에는 실제로도 아버지처럼 모신다고 한다. 2023년 방영된 다큐인 사이트 모던코리아 TV 사랑을 싣고 편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명동을 지나다가 서인석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서인석이 본인의 어깨를 두드려줬는데 훗날 태조 왕건에서 같이 연기를 하게 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고 한다. 집사부일체 사부로 나와서 말하길 자기 아이들에게 존댓말로 대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 전화통화로 아들과 존댓말로 통화하는 것을 보여줬다. 멤버들의 댓글만한 표정은 다만 이를 두고 부모는 자식에게 존댓말하면 같은 위치로 보기 때문에 보기 안 좋다 릴스 반말해대고 서로 어려워하는 자식, 부모보다 훨씬 보기 좋다로 의견이 충돌하였다. 최수종은 자식들에게 존대를 하는 이유를 하이라가 4번의 유산을 거치고 어렵게 가진 자식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사진 촬영 대기 중인 자신과 딸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어머니 하이라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딸의 미모도 미모였지만 딸과 함께 서 있는데도 전혀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 최수종의 동안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이라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부부 연기대상 1호이다. 2호 부부는 유동근 앤드 전인화 부부이고 3호가 지성 앤드 이보영 부부다. 현재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부부 연기대상은 이세 쌍분이다. JTBC 관찰에는 1호가 될 순 없어의 개편 첫 방송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 전문가 선생님으로 학생 최양락을 괴롭게 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이고 납득하게 되는 면이 있어 출연진에게 공감을 샀다. 최양락과 티격태격하는 콘셉트였지만 둘이 조화를 잘 이루기도 했다. 여성 패널들의 호평 덕분인지 1호가 될 순 없어의 최초 2회 출연 게스트가 되었다. 2021년 6월 12일 오후 서울 근교 한 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친선 축구 경기 도중 오른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남양주 소재병원으로 옮겨 이튿날 오전 긴급 수술을 받았다. 6월 21일 소속사 측에서는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녹화 현장에 깁스를 하고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촬영을 강행했으며 크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기로 했다. 통증이 오면 약을 조금 먹으면 된다. 문제 없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방송에서 조금 다쳤어요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민망하다 고 밝혔다. 본인 인스타그램에 수술해준 의사분들과 걱정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내 하이라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인석의 언급으로는 태조 왕건 시절의 왕을 상징하는 백마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 두 사람이 함께 돌아가면서 탑승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수종에게는 얌전하게 따르는 백마가 서인석이 타려고 하면 막 반항을 하면서 힘들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인석이 최수종에게 왜 그 녀석이 너한테는 말을 잘 듣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안 가르쳐준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서인석이 간곡히 부탁을 하자 아침에 와서 말을 만날 때마다 큰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고생하는데 날 좀 이쁘게 봐주라고 하면서 각설탕과 당근을 줬다고 한다. 그래서 최수종이 말한 대로 따라했더니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방송서 집 인테리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모던한 인테리어로 화제가 됐다. 씨름왕 이만기 배우 우현보다 나이가 많다. 특히 이만기는 동반 출연했던 여러 프로그램에서 최수종이 만기 하고 부르자 이만기가 예? 하고 존대하여 다른 출연자들로 하여금 여러 번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역시 탁월한 신체 관리를 꽤 잘하는 걸로 봐서도 동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환갑을 지난 진갑으로 61세다. 이만기가 모 방송 프로에서 최수종에게 민증까자 했다가 최수종이 자기보다 한 살 많은 걸 알고 대꿀멍했다. 훗날 뭉쳐야 찬다에서 최수종이 자신이 이끄는 11FC를 대동하고 이만기랑 재회를 했는데 최수종의 발언 중 이만기가 무심코 팔짱을 끼고 있는 걸 캐치하고 만기야 팔짱 좀 풀어라 라고 했고 이만기는 바로 팔짱을 풀고 급 공손 모드로 들어가기까지 했다. 이에 김성주 등 다른 인물들이 그래도 존칭은 써야 하지 않냐고 우려를 표하자 나도 웬만하면 시 선수하면서 존칭을 쓰는데 만기 정도는 고답했다. 물론 이는 이만기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이만기와 오랜만에 만나서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우현보다도 연상이다. 몸무게는 30년째 70kg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JTBC 관찰에는 1호가 될 순 없어의 개편 첫 방송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최양락과 친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최수종이 최양락에게 이름을 부르면 장인어른에게 하극상하는 사이였다면서 코미디언 친구 최양락에게 대구력을 선사했다. 드라마의 신에서 장보고 역의 최수종의 스승인 최무창 역으로 나온 이원종도 최수종보다 3살 어리다. 두 사람은 고려거란 전쟁에서 다시 만나 최수종이 강감찬, 이원종이 강조로 나온다. 2023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소감을 할 때 소배합 역할로 출연 중인 김준배에게 예전에 반말을 했다가 왜 형에게 반말하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일화를 이야기하며 김준배가 자신보다 동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시상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빵 터지면서 본의 아니게 김준배에게 굴욕을 안겼다. 1992년작 질투에서 그는 최진실과 동갑내기 친구로 나온다. 하지만 당시 최진실은 24살, 최수종은 30살로 실제로는 최수종 쪽이 6살 연상이었다. 게다가 이건 최진실의 친척 오빠인 최재성보다도 최수종이 2살 연상이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둘이 나이차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다. 당시 최진실도 또래에 비해 상당한 동안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부분이다. 작중에서 최수종은 이은경보다 4살 어린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최수종 쪽이 이은경보다 4살 연상이다.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배우로 데뷔했지만 30대에도 주로 20대 청년 역할을 맡았다. 동갑내기로는 최민식, 최민수, 손병호, 이혜영, 이예숙, 김홍파, 최명길, 김청 등이 있으며 노안 배우로 유명한 이재용보다 1살 연상, 김웅수보다 1살 아래다. 본인이 상당한 동안이라 그런지 지금까지 상대 여배우들은 대부분이 그보다 연하였다고 한다. 최수종과 비슷한 60년대생 동안 배우를 꼽자면 1살 위인 정보석과 3살 아래의 전인화, 4살 아래의 김희애가 있다. 하지만 그 정보석도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백발이 조금씩 생기는 등으로 최수종만큼은 젊어 보이지는 않지만 정보석도 비슷한 나이대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잘생긴 외모를 유지해서 상당한 동안이다.